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입니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둘째,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신상 공개 후 500건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은 2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임을 알립니다.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촬영 현장에 대한 파악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왜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연기 경력 20년 이상인 피고인은 상대 배우인 제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도대체 연기에 있어 합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상대 배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연기가 예견될 경우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연기했으며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미래의 영화인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의 사랑도 키워나갔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것을 미룰 수도 있는 불안 속에서도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위계 질서가 엄격한 영화계에서 선배이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제 경력, 강사로서의 제 명예, 지키고 싶은 제 사생활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겠습니까? 외부 평가에 민감한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저에게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실행했다면 굳이 이런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하차 의사를 먼저 표명했던 피고인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제게 고통을 안겨주는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인 피고인의 추가적 가해 행위와 더불어 제게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의 기록이 담긴 영상을 영화로 남겨 대중에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15년 이상의 연기 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런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고 그래서
모두 다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피고인이 저를 대상으로 보복성 고소를 단행했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으로 판단했고 보복성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말에야 1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의 대면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저는 공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저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재판이 곧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던 1심은 그로부터 8개월이 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은 업무상 행위로 본 것에 나아가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증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위의 조언에 충실히 따랐던 저는 1심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기록을 복사하여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고통스러워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꺼려했던 제가 공론화를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사건 당시의 메이킹 영상 및 사고 영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 증언 후 8개월 동안 피고인 측에서 저를 허위 과장의 진술 습격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1심 공판 기간 중 단기간 취업한 언론사에서 낸 허위 기사들이 제가 어떤 여성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공판 과정에서 활용되었고 영화 촬영 현장의 특수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각종 현상을 동일하게 겪었던 피해자로서의 제 상황도 무시되었습니다. 영화계의 특수성 등 다름을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같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피고인의 보복성 고소로 인한 고통에 허위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겹치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울면서 넘어지면서도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공판 과정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피해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여전히 묻는 피고인 측의 공격에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저는 연대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영화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동일하게 겪는 현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부터 재판부는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였기에 저는 고통스럽지만 가해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사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연대자분께서 용기를 주셨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망도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울고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대자 한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오롯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자의 공격 논리에 휘말려 어떤 여자인지를 입증하려 애쓰지 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다시 입증해 가요.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연대자분은 이렇게 공론화를 시도하고 수년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 고맙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항소심도 10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의 금요일,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범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들었습니다. 30개월 만에 드디어 가틈을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연기에 몰입하다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자기 분야에서 삭제되거나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저는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단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사가 되기에는 자질도 능력도 부족하며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마디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네, 어려운 마음 꺼내놓으신 피해자분께 굉장히 진심이 전해져서 울컥합니다.